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적을 할까요? 이적과 관련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주위에서도 아니, 손흥민 선수 이적하는 겁니까? 아니, 뭐 계속 이적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손흥민 선수 이적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워낙 손흥민 선수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독일에서 뛰다가 이제 잉글랜드로 넘어간 게 벌써 5시즌 됐는데, 앞선 3시즌 연속해서 2자릿골 이상을 때려 넣었으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올 시즌 초반에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6경기에서 2골, 그다음에 지난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골 넣고, 팀은 조금 흔들려도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원래 선수가 또 잘하면 아주 좀 몸값 올려가지고 좀 이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아세요? 못해도 나와요. 못해도 이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선수가 잘해도 이적설이 나오고 못해도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의 케이스는 잘해서 나오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선수 개인이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적설이. 뭐냐면 팀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팀이 좀 리빌딩이 필요하거나 혹은 많이 흔들려가지고 약간 막 선수단이 막 크게 요동칠 것 같을 때 이적설이 나오게 되죠. 토트넘이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팀이 뭐 지금 누가 떠나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도 함께 이적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다가 토트넘은 이 낮은 주급 체계에 포함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낮으니까 이럴 바에는 좀 나가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걸 해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 현재 계약 상황 같은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요,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어요. 4년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습니다. 막 뭐 쫓기거나 급하거나 뭐 이렇게 추진할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또 손흥민 선수의 현재 주급은요,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이 조금 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현재 이적 시장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이적료 평가액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 유럽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있잖아요, 트랜스퍼 마켓에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평가한 이적료가 얼마냐면 8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1,052억 원.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선수를 이렇게 이적해 오는데 지불해야 되는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독일에서 잉글랜드로 넘어왔을 때가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정도였으니까, 와, 2배는 넘어섰고 거의 3배 가까운 거죠. 어마어마하게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성장했고 오랫동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19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7살이면 축구 선수가 피크를 치는 나이예요. 지금부터 뭐 29, 30 이때까지는 진짜 피크를 칠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사실은 이제 군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게 크죠.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이적을 하거나 할 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게 군 문제인데, 그거를 지난번 대회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는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요, 하나의 팀, 하나의 리그에서만 좀 잘했으면, 저 선수는 저 팀에서만 잘해, 저 리그에서만 잘해, 이럴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 보면 통산 43경기 뛰어서 13골, 2자릿골 이미 챔스에서 넘어갔고요.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팀을 확 멱살 잡고 캐리해가지고 결승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뭐 월드컵, 국제대회 무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연속골 넣으면서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으로도 손흥민은 경쟁력이 있어.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우리 국내 팬들에게 2가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요거를 오늘 한번 딱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라디오 마르테라고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인용이 돼서 나왔는데, 이탈리아 나폴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좀 뜬금없었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팀은 아니었으니까. 물론 뭐 나폴리는 굉장히 잘하는 팀이다, 매력적인 팀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내용은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가 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티스가
이 라디오 마르테라고 하는 데를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그 코멘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나폴리로 선수를 보낸 적은 없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 마라도나가 뛰었던 팀이라 내 선수를 언젠가는 나폴리로 보내고 싶다. 손흥민의 나폴리행? 왜 안 되나? Why not?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축구에 절대란 것은 없다. 손흥민은 이탈리아란 나라도 이탈리아의 음식도 사람도 좋아한다.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토트넘에서 이제 팀을 이적시키는 게.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또 이렇게 합니다. 예. Who kn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진짜 무슨 뭐 나폴리랑 뭐 협상을 좀 한 거 아니야? 나폴리행에 뭐 얘기 그래서 막 우리나라 모든 매체가 다 받았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인용이었을까요? 혹은 진짜로 이 에이전트가 나폴리와의 어떤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조금만 더 짚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또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직접 외신에서 뭐라고 썼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국내 보도가 인용한 거 말고.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이 라디오 마르테라고 하는 데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의 매체입니다. 그 나폴리의 매체예요. 나폴리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출연해서는 무슨 얘기 할까요? 나폴리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어디 수원이나 서울이나 인천 이런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다른 팀 간다는 얘기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 약간 립서비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에이전트 티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폴리 선수를 보낸 적이 없지만 난 언젠가 보내고 싶다. 이것도 자기가 꺼낸 게 아니라 그 진행자가 당연히 나폴리라고 그러니까요. 나폴리로 선수 하나 보낼 생각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리나 선수 보낸 적은 없는데 나 사실 마라도나 여기 나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마라도나 뛰었잖아. 이거 뭐 언젠가 내가 여기 선수 하나 보낼 수 있죠. 이 맥락이 이래요. 이게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에이전트도 그래서 해명을 했죠. 이건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인용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을 이해했으면 이렇게까지 보도가 안 됩니다. 이 매체가 어떤 매체였는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약간 뭐 저희 에이전트는 입장으로 보자면 자기 세일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폴리행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제가 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폴리가 물론 이제 되게 좋은 팀이고 세리아에서도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죠. 굉장히 아주 호쾌하고 빠르고 전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돈을 그렇게 또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또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 나폴리가 가장 많이 그 돈을 주고 데려간 선수가 이르빙 로사노라고 있잖아요. 에인토벤 뛰다가 이번 데려갔는데 얼마였냐면 3,800만 유로예요. 최고액으로 데려간 선수가 500억 정도 됩니다. 손흥민 선수 이미 1,000억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이적설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그 매체가 어딘지 이런 거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매체에서 어떤 이 맥락이나 전후 사정을 좀 따져야 그 이적설에 대한 실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또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좀 혹할 수 있죠. 그래. 레알은 가능성이 있어. 레알은 사실 손흥민 선수 스타일도 비슷하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간다면 레알 정도 가야지.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레알설이 나오니까 이거 진짜 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용된 걸 우리 또 역시 미디어들이 쫙 인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그러면 또 근원지가 어디냐, 발원지가 어디냐 이 기사에 인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국의 스포츠몰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스포츠몰이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썼냐면 저 또 직접 들어가 봤죠. 여러분들 항상 직접 들어가 보세요. 어디서 인용을 하면 그 매체를 직접 꼭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코멘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매체가 어떤지도 한번 직접 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십니다. 저도 직접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다 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해리 케인과 에릭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선수에 대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 감독은 공격을 보강하기 위해서
손흥민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7,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47억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매체들이 쫙 인용을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하나 들은 게 뭐가 있었냐면, 결국 우리 돈으로 이제 1,047억 원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보도에 따르면. 제가 아까 그 손흥민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가 얼마나 그러냐면 1,052억 원이었어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맞아떨어져서 좀 의구심이 갔어요. 마치 누가 이거를 알고 요 정도 금액을 딱 맞춰놓은 것처럼 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래서 냄새가 좀 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스포츠몰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이제 뭐 쇼핑몰 같은 데를 봤지만 스포츠몰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본질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스포츠몰이 뭐냐, 이 사이트가. 공신력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 메시지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메신저를 보면 압니다. 스포츠몰에서 이런 기사를 썼으면 스포츠몰이 공신력이 있는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전 잘 몰라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자, 이거는 다른 데서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스포츠몰에 들어가면 자기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몰은 1999년 엔터테인먼트, TV, 영화 뉴스를 주로 다루는 디지털 스파이라는 데가 있대요. 디지털 스파이. 디지털 스파이에서 12년 전에 만든 스포츠 뉴스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무슨 뭐 인쇄 매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스포츠 뉴스 웹사이트입니다. 그런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웹사이트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 이제 온라인 매체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아하 딱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스포츠몰에는 5명의 정식 기자와 20명의 파트타임 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파트타임 기자는 뭐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이거나 혹은 뭐 통신원, 특파원 이런 거로 다 포함되겠죠. 그냥 이렇게 뉴스나 소식을 받는. 그러니까 일단 20명이 파트타임 기자? 5명이 정기자야?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 그랬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 그들이 쓴 겁니다. 스포츠몰은 이 5명의 기자와 20명의 파트타임 기자가 하루에 200개가 넘는 기사를 생산한다. 여기서부터 200개? 하루에? 그러면 대충 몇 개? 8개를 써야 되나? 한 명이? 그쵸? 어마어마한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스포츠몰이라는 데는 축구만 다루질 않습니다. 축구도 유럽에 있는 축구를 다 다루고요. 200개를 써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테니스, 럭비, 크리켓, 골프, 복싱, 하물며 미국 스포츠인 NFL, NBA, 그리고 옆에 기타 등등을 다룬다고 써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스포츠몰의 모태도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다뤘던 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5명의 기자와 20명의 파트타임 기자가 모든 종목을 총괄해서 하루에 200개 넘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쓴 기사, 그것도 제가 기사를 캡처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긴 기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내용이 무슨 관계자의 코멘트 한 줄이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매체들이 다 달라붙어서 인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요 두 번째도 레알 마드리드도 현재로서는 어쨌든 무슨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나폴리 행도 레알 마드리드 행도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실체가 없음, 가능성 없음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당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이적을 안 할 건가? 그건 아닙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더 높은 레벨에서 팀을 좀 끌어가는 그런 위치로 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언젠가는 또 한 번쯤은 더 높은 레벨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적이라고 하는 건 더 높은 레벨로 가서 한번 더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단 크게 보면 레바민이에요.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이 있습니다. 더 높게 확실한 높이로 가려고 한다면. 근데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좀 스타일이 안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뭐 좀 느끼시겠죠? 바르셀로나와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나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로벤과 리베리, 로베리 이후에 좀 젊은 세대로 바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이를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하고 바로 확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게 하나 걸리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뭐 기사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넌 이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외에 선수의 커터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사실 레알하고 바로 연결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근데 길게 보면은 언젠가 한 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스타일상 보면.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워낙 뭐 최근에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워낙 그 큰 팀이고 이러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할 수밖에 없죠. 그건 어느 정도 감내하고 만약에 도전한다면 뭐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그런 몇 가지 이제 고려를 하더라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동하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프리미어 내에서.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동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나 혹은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팀이 되겠죠. 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포체티노 감독의 체제, 토트넘이 워낙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팀이 크게 막 감독 바뀌고 막 흔들려 버리면 또 어쩔 수 없는 또 새로운 선택을 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프리미어리그로 옮긴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높은 이적료나 몸값을 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맨시티? 근데 맨시티는 스타일상 조금 아까 바르셀로나하고 안 맞는 거와 같은 약간 결이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클롭 감독은 또 손흥민 선수를 독일 때부터 또 아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거기는 피르미노, 살라, 마네가 너무 극강이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거긴 경쟁이 진짜 안 쉬울 것 같고요. 맨유 가면 완전 에이스다. 거기는 맨유 가면 그냥 혼자 막 4-5골씩 다 넣겠는데.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맨유가 지금 워낙 좀 앞쪽에 라인들이 좀 없으니까 뭐 맨유 있을 거고, 또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 정도 돈을 감당하려면. 첼시도 좀 요새 어린 선수들을 바꿔가고 있고, 아스날도 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페페는 어떻게 하려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프리미어 내에서 이동한다면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손흥민 선수의 나폴리와 레알 마드리드 행은 여러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보도의 신빙성도 없고, 몇 가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적료라든지 아니면 선수의 넌 이후의 TO를 놓고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고요. 근데 나중에는 언젠가 한번 간다면 레바민인데 레알과 바르셀로나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하다.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내부로 놓고 보자면 높은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맨시티나 맨유나 뭐 리버풀. 그런데 뭐 리버풀은 경쟁자들, 맨시티는 스타일 놓고 봤을 때는 맨유로서는 언젠가 한번 뭐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1순위는 일단 토트넘에서 훨씬 더 토트넘을 더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한 팀을 온전하게 끌고 가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1980년대 차붐.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는 한국 선수가 약간 그 도와주는 역할,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어주는 팀 플레이어로서는 역할을 했지만 하드 캐리한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순위는 우리나라 선수가 한 팀을 온전하게 끌어가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진짜 에이스가 돼서 또 그런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1순위인데 만약에 옮겨간다면 그런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